자, 인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동영상은 수업 시간에 한 걸 그대로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100% 똑같이는 아닙니다. 조금 거기에서 압축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따라서 인강이 올라올 테니까 나중에 듣지, 오늘은 졸리네, 자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듣는 게 우선입니다. 이 동영상은 조금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뭔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물리학 2를 공부하고 있죠. 자, 물리학 2 1단원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리학 2 1단원에서 하고 싶은 거는 물체의 운동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물체의 운동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힘을 바탕으로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거고요. 이 가속도를 구한 걸로 속도를 구할 거고, 이 속도를 바탕으로 물체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변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변위를 바탕으로 물체의 마지막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잘 찾아내면은 가속도, 속도, 변위, 위치, 이걸 순서대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1차원 운동만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물리학 2에 오니까 더 이상 1차원 운동이 아닙니다. 2차원 운동을 하게 되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2차원 운동을 1차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차원을 x, y로 나눠서 x차원으로 무슨 운동을 하는지, y축으로 무슨 운동을 하는지 따로 구한 다음에 합치면 바로 2차원 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벡터를 공부했죠. 자, 여기 있는 요 x축, y축 방향으로 힘, 가속도, 속도, 변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벡터를 합성 또는 분해를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x축 방향으로 혹은 y축 방향으로 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산한 가속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서의 속도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합성과 분해겠죠. 자, 합성 얘기해 볼까요? 자, 합성은 쉽게 얘기해서 벡터의 더하기 혹은 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하는 방법에는 뭐 같은 방향으로 건 일단 제외할게요. 같은 방향으로는 우리가 물리학 1에서도 했으니까, 각도가 있게 벡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각도가 있게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합성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두 가지를 했었죠.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을 했습니다. 자, 근데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두 개의 벡터가 만나는 위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법은 두 개의 벡터가 시작점이 같게 두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려주면 이게 바로 합성된 벡터였었는데, 삼각형법은 한 벡터의 끝나는 지점에 다른 벡터의 시작점이 와서 삼각형을 그려주는 게 바로 삼각형법이었습니다. 두 개가 시작하는 방법이 달라서 둘 다 쓰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알고 가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삼각형법보다는 그래도 평행사변형법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벡터의 차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물론 벡터의 차 A-B 벡터, 이 벡터의 차를 구하는 방법은 B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A 벡터, B 벡터가 있으면 앞에 나온 게 끝나는 곳에 오도록 화살표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A-B 벡터가 됩니다. 자, 다시. 자, 앞에 나온 게 화살표의 머리가 오고, 마이너스 뒤에 나온 게 요 화살표의 시작점이 오게 그려주면 이게 바로 벡터의 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분해. 자, 벡터의 분해는 합성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이 A라는 벡터를 분해를 해줄 거예요. 물론 앞에서 합성을 했듯이 반대로 이 C 벡터를 A나 B 벡터로 이렇게도 분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분해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쓰일 데가 없어요. 우리가 분해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X방향으로 Y방향으로 따로따로 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할 때에는 두 벡터가 수직이 되게 X축, Y축으로 분해를 할 겁니다. X축, Y축으로. 자, 여기 사이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벡터는 A, X, A의 X방향 벡터가 될 겁니다. 자, Y축에 있는 요 벡터는 A의 Y방향 벡터가 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AX 벡터랑 AY 벡터를 합성을 하면 A 벡터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처음에 A 벡터를 X방향, Y방향으로 분해한 거예요. 이 분해한 거를 나중에 X방향으로 따로, Y방향으로 따로 힘을 찾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가속도를 찾고 쭉 내려갈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 AX 벡터의 크기를 얘기를 할 겁니다. AX 벡터의 크기는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요 AY 벡터의 크기는요. 네, AY 벡터의 크기는 A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걸 찾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힘들다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를 AX, 여기 길이가 AY가 되겠죠. 그리고 요 크기는 A 벡터의 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놓고 한다면 조금 더 찾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X니까 자, AX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사인 세타는 A분의 AY니까 자, AY는 크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예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힘을 분해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빗면에 각이 세타인 빗면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은 m입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찾아봅시다. 그쵸? 중력이 있죠, 중력. 자, 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요 빗면 바닥이 물체를 들고 있는 힘. 요 힘이 있겠죠? 자, 빗면 바닥이 물체를 들고 있는 힘. 요 힘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힘을 뭐라고 그러죠? 수직항력이 있죠. 자, 이제 힘을 다 찾았어요. 다른 힘은 없죠.
자, 다른 힘은 없고 이 두 힘을 찾았는데 이 두 힘에 의해서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두 힘이 합성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얘가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얘가 얼마의 속도로 어떤 가속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얘를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축을 잡는 건데 여기에서 축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빗면을 따라서 X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MG가 Y가 되게 Y축 방향이 되게 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빗면을 따라 움직이죠. 자, 빗면을 따라 움직이면은 빗면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축 잡게요. 자, 하나의 힘이 또 Y축에 오게 축을 잡는다면 이미 방향과 하나의 힘을 축 위에 둬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축을 잡게요. 이렇게 축을 잡겠습니다. X, Y로. 자, 이렇게 축을 잡고 나서 보니까 X방향으로의 힘, Y방향으로의 힘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X방향으로의 힘 얘기를 해볼까요? X방향으로의 힘. 자, X방향. 자, 여기 있는 요 수직항력은 X방향으로 힘이 없네요. 그쵸? 자, 수직항력은 X방향으로 힘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요 중력은 어떨까요? 그쵸? 중력은 X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작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조금 도형을 잘 분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잘라서 봅시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자, 여기 각도도 역시 세타겠죠. 세타. 자, 여기 각도를 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각도는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90도가 되겠네요. 자, 요 삼각형에서 지금 점 더하기 세타가 90도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요 삼각형을 말고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당연히 X축과 Y축이 만나니까 90도가 될 텐데 여기가 점이래. 여기가 몇 도일까요? 자,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MG를 이제 분해를 해볼까요? 쭉쭉쭉쭉쭉 Y방향으로 쭉쭉쭉쭉쭉 X방향으로. 자, X방향의 크기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Y방향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크기는 자, 여기가 MG였어요. MG. 자, 그럼 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는 MG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길이니까. 자, MG 사인 세타. 자, 그럼 이제 X방향으로 마저 해봅시다. 자, X방향으로의 힘 얼마인가요? 그쵸. 크기는 mg 사인 세타죠. 근데 방향을 한번 볼까요? x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야.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x방향으로 가속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넣게 되면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지금 x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게 돼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자, 이 x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의 크기가 g 사인 세타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쵸? 자, 이번에 y방향 한번 볼까요? y방향. 자, y방향. 자,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n과 mg에 의한 y방향으로의 힘가 있죠. 자, y방향으로의 힘은 n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 있는 mg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y 방향이야. 자,
마이너스 y방향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이 물체는 y방향으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그쵸,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니까 이 물체는 y방향으로 알짜힘이 0이라는 겁니다. 0.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한데 이 물체는 y방향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x방향으로 쭉 내려와도 y방향으로는 계속 움직이지 않죠. y는 0인 상태로 계속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y방향으로의 힘은 0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보면은 수직항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수직항력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요 두 힘을 한번 합쳐볼까요? fx, fy. 자, 요 두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두 힘을 합치면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됩니다. fy는 지금 0이니까 알짜 힘은 fx만 남겠죠. 그쵸?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x방향으로의 힘, 요것만 알짜 힘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예제를 풀어봅시다. 페이지 2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3개의 줄이 있고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각도 60도, 여기 각도 30도라고 합니다. 이쪽 줄에 걸리는 힘은 F고 이쪽 줄에 걸리는 힘은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조금 문제를 변형을 해볼게요. F2로. 자, 이때 F1과 F2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풀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역시 이번에도 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요 세 힘 중 하나를 X축 또는 Y축이 되게끔 잡으면 계산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잡아볼까요? X축, Y축. 자, 이렇게 잡고 봤을 때 요 한가운데 지점에 요 줄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안 움직였죠? 이 세 힘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알짜힘이 0이 될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마디로 X방향으로의 알짜힘도 0이 될 거고 Y방향으로의 알짜힘도 0이 될 겁니다. 이제 얘를 구해볼까요? 한번. 그럼 자, F1입니다. F1. 자, 요 F1이 이렇게 있고 자, F2입니다. F2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X방향으로의 힘을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X방향으로의 힘.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몇 도일까요? 자, 여기 60도가 되겠죠? 60도. 자, 이 F1이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요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F1 코사인 60도가 될 겁니다. 자, 요 F2가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요 크기는 억각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될 거고 요 크기는 F2 코사인 30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다 찾았습니다.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F1 코사인 60도, F2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부호를 한번 해볼까요? F2는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죠. 플러스. F1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마이너스. 그러면 X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알짜 힘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힘은 0이 될 겁니다. 우리 F1과 F2의 관계를 찾았어요,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기면 2분의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F1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F2가 되겠네요. 자, F1과 F2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Y방향 한번 해볼까요? Y방향.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일단은 0입니다. 0인데 각각의 힘이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한번 찾아봅시다. 파란색이 나올까? 나오네요. 자, 요 F1이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요 크기. 자, 요 크기가 얼마일까요? 자, 요 크기는 F1의 사인이 되겠죠.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F1 사인 60도. 부호는 뭐가 될까요? 저 플러스 Y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힘도 지금 플러스 Y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죠. 요만큼 크기로. 자, 요 힘의 크기는 F2 사인 30도가 될 겁니다. 자, 얘도 역시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 힘. 요 20N이 아래 방향으로 20N의 힘을 작용하고 있죠. 자, 20N 빼기 20N이 작용하고 있죠. 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Y의 R자임인데 Y의 R자임이 0이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자, F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F1이고 F2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F2가 되겠네요. 자, 요 값이 20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F2 값부터 구해볼까요? 자, 지금 2차례 연립방정식이 나오죠? 얘를 이쪽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F1에 루트 3 F2를 넣게 되면 2분의 3 F2 더하기 2분의 1 F2는 20이 되죠. 자, 그러면 이 F2가 20이 되니까 F2는 얼마가 될까요? 10N이 나오죠. 우리가 문제에서 원래 주어졌던 값 10N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얘를 F1 값에 넣게 되면 여기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겠죠. 넣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10이 바로 F1의 크기가 되겠네요.